안녕하세요. 지식인간 A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부동산이 안 터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중국의 부동산이 터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계속. 코로나 때도 중국 부동산이 안 좋다. 1년 전에도 아주 부동산이 추락을 할 것이다. 2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벌써 4, 5년 전에도 지금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부동산으로 안 터지는 이유, 중국 부동산은 분명히 터질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이 안 터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부동산 문제의 의심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중국 정부의 좀 옹호스러운 정부나 아니면 중국 발표 자료에 의하면은 800만 채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해외에서 보는 해외 언론이나 다른 중국과 관련이 없는 전문 조사 결과에서는 1억 채가 공급 과잉으로 보급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말이 사실일까요? 중국 정부는 800만 채, 해외 언론은 1억 채. 근데 이거를 둘 다 4인으로 산다고 계산을 한다면 800만 채는 3,2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해외 언론처럼 1억 채가 비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4억 명의 살 집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14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국의 인구가 14억이 아니고 거의 1억에서 2억 명을 까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중국의 인구 발표가 14억을 발표를 하는데 이거보다 훨씬 낮은 숫자라는 의구심이 드는 그런 지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를 풀도록 하고, 자, 다시 원래대로 이야기를 돌아와서 중국 경제의 부동산 비중이 25%라는 얘기도 있고 45%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떤 말이 사실일까요? 25%면은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닙니다. 45%라고 하면은 중국 경제의 부동산 비중이 45%라고 한다면은 중국 경제의 절반이 부동산인 거예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은 곳은 100몇 %도 빠진 데도 있고 70% 그리고 최소 아무리 못해도 30% 이상 빠지고 있다고 하고 지금 중국 거래량도 떨어지고 엄청나게 그 많은 사건 사고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돼서. 그 얘기는 또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다뤄드리겠지만 지금은 그 얘기는 아니니까 중국 부동산이 지금 엄청나게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언론에서도 그렇고 중국 언론 그리고 해외 언론까지 중국의 부동산 문제, 경제 대공황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중국 부동산 디폴트, 이 경제 세계 대공황 정도 수준의 이 엄청난 타격의 왜 큰 붕괴가 없을까? 왜 지금 큰 붕괴가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왜 체감을 하지 못할까? 옆 나라인 한국이 왜 체감을 하지 못할까? 요 얘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중국 부동산 상황입니다. 비구이위안과 헝다. 헝다는 파산 조치를 이미 들어갔고요. 비구이위안은 파산 조치 중입니다. 헝다는 이미 파산을 했어요. 자, 근데 자료가 2024년 자료가 없더라고요. 이거 발표를 안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나와 있는 자료까지만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1일까지 비구이위안 주가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24년도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예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양을 했는데 분양을 다 올리지도 못하고 공사가 중단이 된 것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중국은 먼저 집부터 지어줘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집값을 내고 들어갑니다. 중도금도 내고 계약금도 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중도금을 내고 집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테리어를 그때 해요. 인테리어를 들어가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빈 집, 비어있는 그 집 그 상태로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장롱이나 싱크대 이런 것들 그리고 전선을 따가지고 형광등이나 이런 거 다 달려있죠. 그리고 화장실에 욕조도 이미 딸려있죠.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 비어있어요. 그냥 시멘트 색깔 그대로인 상태로 팔아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비구이위안의 주택 분양 실적은 바로 요 집을 파는
요 집이라는 녀석을 파는 실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한 거예요.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던 2021년, 2022년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게이지를 보시면은. 근데 코로나 봉쇄도 풀렸고 이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왔는데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9월달까지밖에 지금 알 수 없지만 2023년까지 그냥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추락하는 경사는 이거 미끄럼틀을 타도 위험해.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너무 위험하죠. 너무 가팔라요.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 자, 그래서 세 번째, 디폴트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자, 사진에서 보이는 2023년 전망치 비구이안의 순이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가 450억에서 550억 위안 하나로 바꾸면 10조라는 돈이 지금 마이너스 수익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런 중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부동산 해결할 때 필요한 금액으로 1000조 정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자, 파산한 헝다의 부채가 450조 수준이었는데 밑에부터 먼저 볼게요. 헝다보다 비구이 위안의 파산이 더 큰 위협이다 라는 뉴스 발표를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헝다의 부채가 450조인데 지금 비구이 위안이 지금 파산을 하면 이거보다 더 큰 수준의 타격을 입을 것이다. 아무리 못해도 500조 이상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000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거는 회사 단 2개만, 중국에 있는 건설 회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중에 단 2개만 계산했을 때만 해도 1000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1000조. 자,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비구이 위안을 처리를 했는가? 요거를 보면 됩니다. 23년도 12월 달에 비구이 위안의 대출 상환을, 조기 상환을 취소돼가지고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를 시켜준 거예요. 자, 요 사실로, 요 4번의 사실로 봤을 때 중국은 뭘 원하고 있습니까? 비구이 위안이 한 번에 없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천천히 착륙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국의 부동산이 왜 빨리 붕괴가 되지 않고 있냐? 왜 세계 경제 대공황 같이 무너지지 않고 있냐? 거대 기업의 붕괴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작은 기업은 파산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큰 기업이기 때문에 파산과 정리하는 금액의 수준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관련 생태계가 너무 많아요.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너무 많아. 비구이 위안 하나만 청소가 되는 게 아니고 비구이 위안에 붙어있는 또 하청업체들, 그 하청업체들의 또 하청업체들, 그리고 또 비구이 위안이 집을 분양을 해주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가게들, 또 TV를 파는 소비재들 등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 무너지고 있는 속도는 거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중소기업이 한번 파산이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요거 나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거 소송까지 걸어갔습니다. 소송까지 걸어가지고 금액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받아내긴 했지만 또 다 받아내질 못했어요. 왜냐면 회사가 망했기 때문에 돈이 없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바로 얼마 전에 망한 지 지금 2020년도에 망했는데 지금 4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또 연락이 왔어요. 남은 금액 중에 또 조금 일부를 줄 수 있다고. 그게 끝나면 이제 완전하게 그 회사가 파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회사도 이렇게 뭐 한 4, 50명 정도밖에 다니지 않았던 조그만 중소기업 회사도 모든 처리가 다 되는데, 한국에서 모든 처리가 다 되는데 4년 이상이 걸렸어요. 근데 이런 비구이 위안이라는 중국 건설업계 1등을 하고 있는 회사가 붕괴하는 거는 아주 천천히 느리게 붕괴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바로 전장에서 3번에서 얘기했듯이 중국 비구이 위안의 대출 상환, 조기 상환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러면 무슨 얘기냐? 이런 큰 네임드 기업의 파산 소식을 최대한 뒤로 미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중국 정부에 대한 이 건설업, 망하고 있는 이 부동산업에 대한 조치와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과하게 분양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삼중전에서 특별하게 처리하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부양을 엄청난 수준으로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500에서 1000조 이것도 작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거보다 더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회사 2개, 단 2개, 1등을 하고 있던 단 2개의 회사만 1000조 이상이에요. 한국 돈으로. 그러면 나머지 회사들도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런 돈을 투입하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중국의 내수 시장이 위축이 되어 있어서 중국인들은 저축률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은 돈을 쓸 생각이 없어요. 헌 물건을 새 걸로 바꿔준다는 정책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책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오래된 TV를 처분하고 새로운 TV를 사면 보조금을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런 식의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중국인들은 그런 TV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저축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너무 세상이 각박하니까 지금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자, 500에서 1000조라는 돈을 한번 뿌려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뿌릴 때 바로 부동산에다가 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관련 업에다가 돈을 좀 투자를 할 수는 있긴 하겠죠. 그렇지만 돈 뿌리는 거가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곳에다가 아픈 곳에다가 딱 주사를 놔가지고 거기만 딱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거는 돌고 돌고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또 살 건지 안 살 건지도 또 선택이 되고 대출을 하느냐 마느냐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뿌린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투입되어서 살릴지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큰 정책을 사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1000조라는 돈이 뭐 어디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입니까 이게? 1000조라는 돈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이지스함이 예전에 1조, 한국에서 이지스함이 예전에 1조를 살 때 그때 뭐라고 반대했습니까? 1조라는 돈 있으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이 무료급식을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거를 가지고 전투무기를 산다고 1조를 쓰냐? 이런 소리를 했는데 그 정도의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조라는 돈이. 근데 그거의 1000배, 1000조, 1000조보다도 더 많이 쓸 수도 있어요. 뭐 1500조, 2000조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돈을 쓰는 게 이런 큰 정책을 사용하기에 너무 리스크가 있죠. 중국 정부도. 그래서 가장 급한 불만인 대출 상환기한 연장 같은 방법으로 기업의 파산을 가는 거를 미루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본주의 체계에서는 썩은 치아는 뽑아버리고 처리를 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한국의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뭐 다들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썩은 치아로 돼 있는 썩은 회사들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딸려있던 가족들이 너무나 힘들고 큰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거 저도 공감하고 힘들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라는 세계 안에서는요. 썩은 이빨이 생기면 그 썩은 이빨을 뽑던지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돌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썩은 치아는 뽑아버리는 것이 좋은데 중국 정부는 지금 미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미루고 있으면 자유치유 기간을 넘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썩은 이빨을 뽑아버리면은 그 썩은 이빨을 대체해가지고 뭐 임플란트를 한다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겠죠. 근데 미루고 있으면은 이 임플란트도 할 수 있는 잇몸이 없어져요. 잇몸 뼈가 없어져. 그러니까 자연치유 기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중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조치가 그렇게 좋은 생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보시겠습니다. 자, 중국의 부동산은 계속 어려움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왜냐면은 세계 경제 성장은 지금 마이너스예요.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로 내려오고 있는 건 중입니다. 중국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부동산이 회복을 하느냐? 이럴 일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중국은 천천히 회복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왜냐면 중국 정부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야 알 수 있겠지만 좋은 선택일지는 굉장히 미지수라는 생각이 저의 판단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5년 안에 세계 부동산 판도가 엄청나게 변동이 될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버티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도 세계에서 엄청나게 높은 부동산 비중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도 또 한번 설명을 하고 한번 찝어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거는 지금 얘기가 아니니까 또 다음번에 얘기를 하고. 자,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왜 이런 얘기, 중국이 부동산이 왜 지금 터지고 있지 않고 왜
미루고 있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나?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냐? 지금 우리 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중국 경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경제가 살려면 중국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제가 중국 얘기만 하지 않고 뭐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하겠지만 지금 중국이 급한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먼저 중국 얘기를 좀 꺼내고 있는 겁니다. 자, 중국에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부동산 업계는 중국의 부동산 업계입니다. 자, 중국 부동산이 제주도에 들어와가지고 제주도의 부동산 값을 엄청나게 올렸어요. 우리는 중국 부동산 업계와 크게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국 부동산이 추락을 하고 있고 중국의 소비 시장이 무너지고 중국의 경제가 내려가고 있으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타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부동산 업계를 지켜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가지고 제가 이런 주제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지식인간 A는 저는 중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부동산이 지금 얼마나 추락을 하고 있는지, 부동산이 추락하고 있고 부동산이 왜 살아갈 수 없는지, 사라질 수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 닥쳐오고 있다. 세계 경제 시장이 이런 식으로 닥쳐오고 있다라는, 중국의 시장도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과 인지를 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지식인간 A에서 이런 얘기 한번 해봤고요. 다음번에 또 아주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